하지만 민영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드리는 건데요. 수많은 이런 치료 비용에 비용 자체도 엄청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명의라고 하거나 수술 케이스가 좋은 그런 의사분한테 수술을 받으려면 비용조차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헬로우 닥터의 성춘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좀 다루긴 했는데 제가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요, 좀 예민하긴 하지만 저희가 건강보험 고갈에 따른 의료 민영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써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시사평가에서 나온 최근 보고서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구성의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65세 이상의 인구 증가율입니다. 22년 대비 24년 같은 경우는 대략 5.16%가 증가했다고 해요. 65세 이상이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20.0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요양급여 비용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연평균 한 4.6%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좀 놀란 게 이 건강보험 지출액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22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6조, 23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1조, 24년 기준 했을 때는 116조. 굉장히 1년에 건강보험 지출된 돈이 100조가 넘어갑니다.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65세 이상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3.8%, 거의 절반 정도 점유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인구를 보면은요, 이제 60대까지 포함하면은요, 거의 54%예요. 지금 65세와 60대가 이제 그 5년 차이가 있는데, 지금 진료 점유율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한 2024년 116조에 60대가 대략 한 22.4%, 70대가 18.1%, 80세 이상이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22%면은 대략 116조라고 하면은 대략 30억 원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4.2% 하면은 대략 한 6, 70억 되는 것 같은데요. 꽤 많은 부분들이 의료비로 지출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출산이 적고 고령화 되잖아요. 우리가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예전보다는 오래 살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부분인데 출산을 안 해주고 경제 인구가 좀 받쳐주는 인구가 줄다 보니까 계속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이제 건강보험이 고갈된다는 이제 정책처에서 나온 보고서를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많이 지출되고 있고 고갈이 되는 부분들이 한 5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는 걸 조심스럽게 보고서 통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과연 이 건강보험이 이제 5년 뒤에 고갈된다면 좀 어떻게 될까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건강보험을 나라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민영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영화가 된다는 거는 사보험 회사에서 이런 건강보험을 대신해서 대체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료보험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좋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걸 아마 국민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는 일괄된 수가로 인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죠. 다 똑같죠. 수가라는 거, 의료급여라는 게 어떤 질환은 얼마가 나오고 어떤 질환 수술하면 얼마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몸이 아프게 돼서 좀 큰 수술을 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빅5 병원에 먼저 가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수술 잘하는 분한테 꼭 받아야지, 어떻게 하면 빨리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부터 하게 될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만 굉장히 행복한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의료 수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빅5 병원의 명의분한테 가서 수술을 받아도 얼마, 다른 병원에 수술을 받아도 똑같은 질환이면 얼마,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침없이 대형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금액이 동일하니까요. 이왕이면 내 몸을 맡기는데 더 실력 있고 경험 많은 의사한테 맡기고 싶은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현재 아시다시피 빅5 병원은 병목 현상이 생겨서 정말 수술 한번, 진료 한번 보려면 몇 개월, 수술은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 얘기를 아마 주변에서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영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드리는 건데요, 수많은 이런 치료 비용에 비용 자체도 엄청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명의라고 하거나 수술 케이스가 좋은 그런 의사분한테 수술 받으려면 비용조차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미국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민영화가 돼 있는. 그래서 맹장염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환자 부담금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50에서 100만 원 정도 자기 부담금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적게는 400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정도의 환자 부담들이 든다고 하고요. 이것도 보험이 있을 경우입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보험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사보험 회사에서 병원을 이미 하고 있고 자기네 보험을 든 회사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한국에 비해서 건강보험 지출이 최소 4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개인 월 평균 보험료는 한 $450, 그리고 가족형은 한 $1,100 정도에서 지출되는 금액이 꽤 크다고 합니다. 정말 차이도 내는 보험료도 다르고 보장되는 보험료도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 있는 분들이 건강보험 치료받으러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받고 이런 분들, 미국에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한국에 이제 적을 둔 분들은 꼭 한국 와서 치료받는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아마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민영화가 된다면 아마 보험회사에서 다 병원을 다 차릴 거고요. 우리는 이제 지금과 같은 비용을 가지고 빅5 병원의 명의분한테 진료받기는 좀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는 아프면 근처에 있는 동네 의원에 가서 적은 비용과 짧은 대기로 품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국 같은 경우는 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최소 1개월 이상의 예약 기간과 대기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요. 외국에서 흔한 말로 이런 농담을 한다 합니다. 아픈 부위가 있어 예약을 했는데 진료받을 때가 됐더니 이미 다 나았다. 이런 말을 농담처럼 하기도 합니다. 대신 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마트나 편의점 같은데 일반 의약품들이 더 다양하고 굉장히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전문의약품에 준하는 수준도 판매하긴 한 이유도 병원을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쉽게 약으로 처방할 수 있는 건 처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발달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영화가 안 됐으면 좋겠다. 5년 뒤부터 건강보험 고갈이 돼서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판단이 된다면 아마 민영화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도 머지않아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보건복지업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들도 언급을 하신 것 같고요. 최대한 민영화에 대한 부분도 좀 늦춰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나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훨씬 더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좀 민영화에 대한 부분을 대책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제 생각을 좀 보고서를 보고 드는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